예, 한 달 동안 어떻게 그동안 또 G7과 관계된 사역 어떻게 좀 잘 진행돼 보셨습니까? 네, 아름다운 눈만 반짝반짝하고 계시는데. 네. 자, 어떠신지 지금 김상선 목사님네 아픈 마음 치유교실 하고 있는 거. 네, 저기 비문에서요. 네. 잘하고 있습니다. 아, 잘하고 있어요? 몇 주째 하고 있죠? 뭐 피드백들은 좀 받아보고 있습니까? 참여하시는 분들이 좋아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몇 분 하고 계시죠? 14분 중에 네. 한 서너 분이 거리가 너무 멀어가지고 계시고 그 나머지는 잘 네. 네. 어린이 마음교실은 지금 어떠시죠? 저는 계속 하고 있는데. 네. 책이 언제 또 나오나요? 네, 금방 나오죠. 네. 어디까지 했어요? 우리는 그 받은 그 다음 주부터 했어요. 그 주는 지금 몇 주까지? 몇 과까지? 과는 모르게 우리 집사람이 네. 우리 집사람이 교수여가지고 네. 저는 천년부에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 사역을 이제 사용하면서 피드백에 대해서 좀 이렇게 여기 오실 때 이제 정리해가지고 오셔서 이제 그 결과들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같이 나누고 좀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그러면 이제 이번에 우리가 이제 참 학습 멘토링, 참 이런 부분들을 하리라고는 사실 처음부터 출발할 때는 상상을 우리가 못했죠. 다만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리더십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이 사회적으로 우리 크리스찬들이 나가서 사회적 리더십을 이제 발휘할 수 있도록 이제 해야 된다는데 초점을 맞추고 진행을 시작을 했고, 또 안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또 하나님 앞으로 이렇게 돌아올 수 있도록 연결고리를 만들 수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이 G7 운동을 지금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거의 이제 중반전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중반전을 넘어서면서 이제 가닥이 조금씩 잡혀가고, 그리고 이제 이게 앞으로 어떤 게 활용이 되고 하는 것들을 이제 조금씩 이제 이제 찾아가면서 그지만 이제는 이제 가닥이 거의 이제 잡혀 있는 상황이죠, 이제. 그래서 특히 지금 이제 이번에 제가 지금 쓰고 있는 것이 이제 우리 거룩성에서 이제 인격성은 이제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특별 프로그램에서 이제 지금 우리 학습 멘토링을 하는 거고, 멘토링까지 해서 인격성 다 끝났고, 그 다음에 이제 거룩성인데, 이제 거룩성을 이제 일부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장로님이 간절히 열망하시는 대로, 그래서 하반기에, 그러니까 한 10월 이때쯤에는 이제 그 영혼성에 대해서 군 무빙을 공부를 해서 장로님 내년부터 가셔가지고 문화교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우선 이제 앞으로 프로그램이 나와 있는 것들은 이제 거룩성 안에 이제 4가지 틀이 있는데, 첫 번째가 영성이잖아요, 영성. 그래서 영성에 대해서 지금 프로그램을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영성의 이제 프로그램이 이제 4가지예요. 영성의 프로그램이. 그래서 요것이 이제 앞으로 4개월 하고, 그 뒤에는 이제 굿무빙을 먼저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뒤에 이어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영성에는 이제 계명 부분, 이제 총 103개의 계명을 이제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계명에 대한 부분들을 좀 바르게 인식을 하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그분의 계명을 바르게 아는 거 아닙니까? 이게 이제 우리 믿는 자들이 좀 혼돈도 있고, 그래서 계명에 대한 걸 명확하게 정리를 해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계명을 다루면 그 다음에 뭐가 나와야 돼요? 이제 죄와 십자가. 그래서 죄와 십자가 문제를
다루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이제 성령과 소통. 그래서 이 성령과 소통의 방법들을 다루면서 여기서 이제 그 전도교실, 기도교실, 성경교실, 그래서 성경의 이제 기본틀 한 8주 정도씩을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교회에 처음 나온 사람들이 기도교실을 통해서 이제 철야 기도도 연습해보고 이제 훈련하도록 하고, 전도교실을 통해서 이제 다양한 전도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나눌 수 있는 이제 이런 시간들을 거기서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이제 사명인데, 영향력을 끼치는 이제 영향력을 머무는 곳에 영향력을 끼쳐라 하는 제목으로 소금과 빛에 대한,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게 이제 우리 G7의 하나의 결론적인 이야기인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영향력을 미쳤던 성경 속의 많은 인물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결국 소금과 빛이라는 것이 결국 뭐예요? 그게 결국 재능이거든요. 재능. 하나는 업무적 재능, 하나는 성품적 재능.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지금 정리하는 것이 그렇게 아브라함, 또 이삭, 야곱, 또 요셉, 다니엘, 이 사람들이 그 머무는 곳에서 그렇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도대체 뭐냐. 그래서 이제 세 가지 재능, 우리가 이제 지적 재능, 감성 재능, 그 다음에 이제 영성 재능. 그래서 그 세 가지 부분을 거기서 정리를 해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 간에 우리가 사실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이제 그 문제 속에 분석을 해보면은 세 가지 재능 중에 어느 한 영역이 문제가 있거나 부족해서 발생하는 현상이에요. 지난번에 제가 이제 병원에 갔더니 이제 심장 때문에 갔는데 그 피검사 하더니 의사가 나보고 이제 그 선생님이 비타민 D가 너무 많이 없다는 거예요. 비타민 D가. 예. 그래서 비타민 D가 너무 없다고, 이제 나보고, 비타민 D는 어떻게 해서 형성이 됩니까? 햇빛 많이 쬐는데 그게 그냥 쬐가지고는 안 된대. 그래서 그 양반 이야기는 유럽 사람들이 우통 벗고 하듯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게 비타민 D가 모자르면은 무슨 일이 생깁니까? 했더니 그게 또 원인이 되는 병들이 많더만 또. 그래가지고 이제 밖에 나가서 이렇게 햇빛을 못 쬐일 바에는 그 이제 비타민 D 뭐 약을 좀 한 1년 드시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는 결국 이제 무슨 이야기냐면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성품 5가지가 나중에 재능으로 가면 결국 3가지 재능으로 다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3가지 재능 중에 SQ가 부족하면은 어떤 현상들이 발생을 하는지, 거기서 GQ가 부족하면은 업무 능력에 부족함이 많이 나타나고, 감성 지능이 떨어지면은 야곱 같은 경우도 보면은 영성 SQ와 그 다음에 IQ, 지적 재능은 발전을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 잘했고 업무적인 능력이 탁월했고, 근데 야곱은 항상 원수를 많이 만들어 놨어요. 원수, 자기 형하고도 원수 맺고 아버지도 속여가지고, 그리고 삼촌하고도 결국 가서 보면은 원수 맺어서 가고, 또 그 세겜성에 가서도 그 사람들하고도 또 원수 맺어가지고 그러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은 우리가 야곱에게서, 야곱이 이제 오늘날의 사람으로 우리의 이 G7을 공부를 한다면은 야곱은 뭘 공부를 더 해야 되냐면 이 감성 재능, EQ 쪽을 더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서 이제 분석을 해보면은 뭔가 실존적인 거, 하나님과의 관계, 이런 것들, 올바른 판단력, 뭐 어떤 가치를 추구해 나가는데 이런 것들이 떨어지는 사람들은 뭔가 막 열심히 하는데 나중에 가면은 항상 후회하고 항상 보람이 없고 뭐 그런 행복의 가치가 굉장히 떨어져서 항상 그 불행하고 이런 거예요. 그거는 이제 SQ의 문제예요. 영성 재능의 문제.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개발해서 보완시켜주는 작업들을 이제 해 나가고, 또 이제 어떤 아이들이 이런 학습적인 문제도 아이들도 결국 이제 우리 학습 멘토링에서 제일 많이 다루는 것이 바로 이제 그런 영성, SQ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을 아이들이 어떻게 습득을 하게 하면, 공부를 왜 해야 되는 줄을 알면
하라고 안 해도 하게 된다는 이야기죠, 이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우리가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학습 멘토링은 이제 우리 아이들은 이제 마음교실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마음교실, 주일학교. 그 다음에 청소년은 멘토링 교실이라는 이름으로 14개의 과목을 지금 정해서 이제 프로그램을 짜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이게 학습 멘토링인데, 이게 이제 우리가 또 임상을 지금 해봐야 될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어린이 마음교실 한 25개 정도의 프로그램으로, 그러니까 초등학교 전 학년 동안, 그렇게 해서 그 초등학교 전 학년 동안을 이제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아이들이 내면의 세계를 충분히 이해하고 자기를 충분히 알고 성장해 가고, 그 초등학교 정도에서 5, 6학년쯤 되면은 이제 자기가 무엇을 해야 하고 싶은지 이런 것들을 찾아내게 하고, 그래서 중학생 때 이제 멘토링 교실을 통해서 좀 더 그런 철학적 사고 구조를 넓혀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고등학교는 자기가 그런 이제 옛날로 말하면 이제 뭐 상업계 쪽으로, 실업계 쪽으로, 기술 쪽으로 가든지 아니면은 거기서 학문적으로 가든지 그쪽에서 이제 선택들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거기에 의해서 직장을 먼저 가든지 대학을 먼저 가든지 이제 그런 상황들을, 어떤 사람을 보면은 지금 고등학교 뭐 2학년, 3학년인데 쓸데없는 공부를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아무 필요 없는 공부를 그냥 다니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그리고 이런 공부를 해가지고 결국은 졸업장은 받고 나오는데 목표도 없고 아무런 방향성도 없고 대학 들어가가지고 또 아무 의미도 없이 그렇게 이제 공부를 하고 나오는, 이런 게 너무 사회적 리더십과는 거리가 먼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이제 그런 아이들을 이제 키워 가보는 건데, 그러니까 지금 임상을 우리가 이제 계속 많이 해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이제 마음교실을 하면서 주일학교 애들이 한 40명, 50명 애들 공과로 그냥 다 할 거냐, 아니면은 특별하게 이거를 신청한 애들만 할 거냐. 그래서 일단은 특별하게 신청한 애들만 시작을 했는데, 처음에는 유감스럽게도 2명밖에 신청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답답하고 안타깝긴 해도 그럼 한번 그대로 진행을 해보자. 어떤 결과가 생겨. 전혀 신청하는 애가 없으면은 다 그냥 공과로 하는데, 이 공과로 다 했을 때는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리더십이 잘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 2아이가 출발했는데 이제 지금 6명이 됐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쪼그라드는 게 아니고 이제 어쨌든 6명이 이제 마음교실이라는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 중에 어떤 아이는 아주 참 많이 좋아져서 그 부모도 굉장히 좋아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을 지금 계속 체크를 해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하는 게 맞는 건지, 뽑아가지고 하는 게 맞는 건지, 이제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학습 멘토링도 이것도 이제 전체적으로 다 중고등부 애들을 다 하게 하는 게 맞는 건지, 그래서 이것도 한번 임상을 우리 거쳐보자 해서 이제 이거 뽑아서 이제 지원을 하라고 했는데 이제 3명이 지원을 했어요. 3명이. 그래서 어제 이제 그저께 토요일부터 이제 이 3명을. 근데 뭐 처음에 이제 설문지부터 출발을 하는데 설문지 다 써보면 뭐 뻔하게 다 나오죠. 예. 어떤 아이는 뭐 하고 싶은 게 뭐야, 노는 거. 그 다음에 장래, 이 잘하는 게 뭐야, 그러니까 노는 거. 장래 꿈이 뭐야, 개그맨. 네. 그러니까 뭐 비전이나 목표나 이런 게 걔네들은 없어요. 거의가 다. 그러니까 그 상태로 그냥 가도록 내버려 둔다는 거는 너무 무책임한 거예요, 이게. 근데 뭐 이걸 누가 어디서 어떻게 도와줄 수 있습니까, 이거.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조금만 이렇게 도와주면은 애들이 꿈도 키울 수 있고, 지금 이제 이 멘토링을 제가 개인적으로 하는 애가 하나 있는데, 얘는 진짜 임상 실험 대상이에요, 지금. 12주로 하기로 하고 내가 찾아가서 하는 아이인데, 얘는 똑똑하긴 한데 가면 나를 그냥 갖고 놀아요. 얘가 말도 잘 안 하고 하는데, 뭐 가면은 일단 나한테 퀴즈부터 내놓고 이게 뭐냐고 알아맞혀보라고 그러고 그게 참, 그러면서도 너 하기 싫으면은 안 해도 돼. 이거 멘토링 하고 싶지 않으면 안 해도 돼. 그러니까 저는 하고 싶어요. 또 그게 하고.
그래서 이제 지난번부터는 얘가 보니까 이제 점심을 안 먹고 오는 경우가 있어서 이제 빵을 가지고 이제 가서 이제 빵도 주고. 그래서 얘한테 내가 지금 경험하는 거는 옛날 같으면 내가 포기를 했는데 의지가 별로 없으니까. 근데 중학교 1학년짜리가 뭐 의지가 있으면 얼마나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쪽은 신청해서 하고, 여기는 이제 누구한테 위탁을 받아가지고 이제 가서 이제 그거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래서 얘하고 하면서 내가 지금 5주째인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얘는 멘토링의 14가지 프로그램을 다 보여주고, 그 중에서 어떤 걸 하고 싶으냐 그랬더니 얘는 자기의 강점을 좀 찾고 싶다. 그래가지고 그쪽을 지금 하고 있는데, 뭐 이제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하여튼 단계별로 계속해서 이제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근데 얘하고 하면서 내가 느끼는 거는 뭐냐면, 우선 친해지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 이게. 친해지는 게. 이제 얘하고 이제 나하고 몇 주 동안 가다 보니까 이제 좀 친해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친해지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가 또 어떤 때는 교회 안 다니는데 뭐 천국이 진짜 있긴 있는 거예요. 뭐 그런 질문도 하고, 지난 주간에는 자기는 외대 가기로 방향을 정했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어쨌든 도대체 뭐를 얘한테 맞춰야 될 건지를 내가 처음에 계획하고 쭉 프로그램 짰던 거는 싹 무시해버리고, 그래서 그냥 가면서 일단 12주 동안 친해지고, 그 다음에 또 지가 이제 내가 좋은 아저씨다 그러면은 지가 또 이제 이야기 나누고 싶을 때 올 수도 있고. 그래서 일단 친해지면은, 그렇다고 얘가 멍청한 애는 또 아니야, 아이가.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그러면서도 말을 안 하고 집에서는 엄마하고 대화를 얼마나 하냐 그러니까 하루에 한 1분 정도 할까요? 뭐 그런 식이에요. 그 아빠는 뭘 하시는데 아직도 아빠가 뭘 하는지는 이야기를 안 하고 있어요, 지금.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다루어 보면서 지금 많은 걸 생각을 하고 임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학습 멘토링을 할 정도면은 신청을 한 애들이 이거를 하겠다고 하는 애들은 굉장히 많이 도와줄 수가 있어요. SQ, 그 다음에 이제, 이 책은 이제 학습 방법들을 이제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나 이제 그런 영성지능이라든지 또 감성지능이라든지 결국 이런 부분들을 이제 옆에서 사이드에서 다 다루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 이제 그런 빛과 소금이 되라, 뭐 이런 부분들은 실제적으로 이제 결국 우리가 그렇잖아요. 마지막 종착역은 이제 실제성이란 말이에요. 실제성.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하고 이 책이 아마 한 40권 정도 나올 거예요. 근데 어쩌면 마지막에 가면 싹 없애버리고 딱 한 권 가지고 정리를 할지도 모릅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우리가 이걸 이제 기본 자료로 우리 안에다가 계속 쌓아놓는 건 중요한 거예요. 그날 책 한 권 딱 가지고 가면 그 내용만 가지고 뭔가를 할 수 있지만은 폭넓은 게 안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능하면은, 그리고 이제 그동안 전에 이제 아픈마음 치유교실에서 우리가 지금 아픈마음 치유교실을 세 팀이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한 팀은 새로 신청한 이제 교회 이제 그거 광고해서 이제 와서 신청해서 이제 하는 분들이 이제 2분이 하고 기존에 분 2분 하고, 4명이 한 팀에서 우리 전도사님 교육을 하는데, 이제 그 중에 한 분이 이제 지난 주일날 이제 등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감사한 일이 됐고, 그래서 본인이 이제 그런 교육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밝아졌고, 또 지난 주간에는 자기 아들도 교회 데리고 나왔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그런 어떤 부분들이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그래도 이게 맞다. 그리고 이게 삶을 변화시키고 만들어 나가는데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이제 좀 더 구체화되고, 지금 이제 뭐 부모 교실, 부부 교실, 뭐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이제 구체화되고, 그러면은 현재화 시키는 데 있어서 또 직장 생활을 하는 분들을 위해서 이제 그런 이제 업무적 영역에 대해서 SQ나 IQ나 감성재능이나, 결국 이걸 이제 확대시키면 5가지 하나님의 성품이고 그 안에 또 많은 기능들이 있지만, 그거를 결국 우리가 축소시킨다면은 사회적으로 보면 3가지 재능, SQ와 영성재능과 지적재능과 그 다음에 감성재능과,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가정에서는 어떻게 사용이 돼야 되고, 가정을 진단할 때도 이 사람들은 뭐 어떤 사람들은 결혼을 해서 가정을 세운 이유도 잘 몰라요.
그러면은 SQ의 영역이 뭐예요? 가정이 뭔지, 도대체 가정을 왜 세웠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인식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경우는 이제 줄에 설 때 이렇게 이제 앞에다 세워놓고 물어보면은 대답을 잘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두 사람이 좋아해서 결혼하는데 결혼 왜 하죠? 라고 물어보면은 잘 몰라.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왜 하죠? 네. 누가 대답했어요, 지금? 네. 아주 참 뛰어난 지혜를 가지신 분이에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행복이잖아요, 행복. 우리가 가정을 왜 만드느냐.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거룩한 자녀를 낳고 인생의 동반자로 만들고 사명을 완성하기 위해서지만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행복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이게 SQ예요. 가정을 왜 만든 거냐? 행복하기 위해서다. 그러면 지금 행복하냐? 불행하냐? 내가 지금 행복 지수가 높으냐? 불행 지수가 높으냐? 자, 불행 지수가 높다 그러면은 원인 분석을 해서 그 원인을 찾아가는 노력을 이제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그 속에서 이제 방법들을 찾아내는 건 지적 재능이고, 그 다음에 그런 원인 분석, 가치 분석,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을 할 줄 아는 거는 다 이제 SQ에 속한 그런 이제 부분들이에요. 본질적인 거, 뭐 가치적인 거, 방향성, 이런 것들을 이제 찾아내는 거.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들의 삶 전체 속에서 다 이제 활용이 돼야 될 이제 그런 영역들이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또 초보적인 복습을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자, 우리 G7은 왜 하는 거죠? G7. 자, 우선은 복음의 결론이다. 두 번째는 자기 내면을 개발함으로 인해서 자기의 풍성한 현장을, 내면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감도 거기서 나오는 거고, 내 안에 있는 것들이 개발이 됨으로써 그게 내 내면을 풍성하게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게 내면의 세계에서 결국은 뭐든지 다 만들어내는 거예요. 외부의 문제가 아니고 내면의 세계예요. 내가 어떤 문제가 부딪혔는데 이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고, 그럼 우리는 그걸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잖아요. 그런데 내면의 세계가 충분히 그거를 감당할 수 있을 만큼 개발이 돼 있는 사람들은 별로 그렇게 그게 큰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 환경을 오히려 통해서 자기 내면에 갖춰져 있는 능력을 사람들 앞에 보여줄 수 있는 소중한 계기가 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제는 어떤 문제가 부딪혔을 때 그걸 당황하고 하기보다는 지금 이 문제 앞에서 내가 부족한 비타민은 뭐냐? 부족한 재능의 영역은 지금 뭐냐? 뭐 때문에 이 부분이 나한테 힘드냐? 인간 관계에 있어서 힘든 거는 뭐의 문제예요? 지금 EQ의 문제예요. 감성의 문제라고요. 인간 관계의 문제는. 그러면 그 감성의 문제를, 인간 관계의 문제가 이제 감성의 문제,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런 상황을 내가 웃으면서 넘길 수 있을 정도로 내가 내 안에 있는 그런 감성적인 부분이 훈련이 안 돼 있다는 이야기죠, 이게. 그러니까 그런 쪽을 강화시키고 그런 쪽을 훈련시키면은 처음에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화가 났던 것들이 웃으면서 넘어갈 수도 있는 거고, 이런 능력을 이제 키우는 거죠, 이게.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들, 그래서 내면의 세계를 강화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세상이 이런 사람을 필요로 해요. 세상이 자기 내면을 개발해서 사용할 줄 아는 사람들을 필요로 해요. 그냥 세상이 기계적인 사람을 필요로 하는 게 아니라 자기 내면을 개발해서 주도적으로 뭔가를 할 줄 아는 사람들. 이게 얼마나 참 소중한 사람들입니까, 이 사람들은. 네. 근데 우리가 SQ가 개발이 되면 주도적인 삶을 살게 돼 있어요. 이 SQ라는 거를 연구를 해보면 이게 주도적인 성품, 주도적인 삶의 성품이라는 거를 알게 돼요, 이게. 지적인 거는 시키는 대로 할 수 있지만은 SQ는 이 시키는 대로 기계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SQ는 자기 정체성을 자기를 찾는 거라고요. 난 누군가. 정체성을 알고 나면 그 다음에 내가 가진 사명은 뭔가. 소명의식이라고요. 그 다음에는 뭘 해야 되나.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주도적 학습이나 뭐든지 다 주도적으로 움직이는 것은 그런 이제 부분에 대한 영성 재능이 개발되고 발전하면서 이제 만들어지는 하나의 틀이에요. 그래서 세상은
지금. 그러니까 옛날에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우리는 영성 그러면 당연히 해왔던 건데 세상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신중하게 이야기를 안 했어요. 근데 근래에 와서 인간이 지식적인 것을 통해서 물건을 만들어내고 보니까 인간관계 때문에 실패하는 사람이 많고 그 다음에 보니까 가치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제 가치. 물건을 그냥 기계적으로 만들고 이걸 제품화 표준형으로 만들고 하던 시대가 아니라 그 다음에 이제 인간관계의 문제가 돈은 많은데 공부 잘해서 출세했는데 인간관계 잘못해서 다 추락하는 거예요. 아무개 사람 때문에 누구 때문에 다 지금 그런 거 아닙니까 이게. 그러니까 그런 인간관계의 문제가 이게 사회적으로 인간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그래서 이제 그 골만이라는 사람이 그걸 이제 이론화하고 그렇게 해서 세상 앞에 내놓은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그게 또 이제 물질적인 것도 되고 뭐 사회가 발전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인간관계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이 뭘 생각하냐면 어떻게 사는 게 가장 가치가 있는 일인가. 이제 가치라는 걸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치. 그래서 이 가치라는 걸 찾기 시작하는데 그 가치를 찾는 그 영역을 영성재능, 영성지수, 영성지수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영성지수를 그 가드너라고 하는 사람은 사람들의 재능을 연구를 했잖아요. 연구를 했는데 인간 속에 들어있는 재능을 8가지로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뭐 음악 재능, 그 다음에 스포츠 재능, 그 다음에 또 그런 수학 논리 지능, 그 다음에 뭐 환경 지능, 그 다음에 인간 친화 지능, 그 다음에 뭐 공간 지능, 뭐 3차원, 4차원, 5차원 이런 것들을 다룰 수 있는 공간 지능, 또 자기 성찰 지능, 또 이제 뭐 이제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이 사람은 그걸 연구하기 위해서 이제 다시 의사가 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심리학자가 다시 의학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 재능의 영역을 어디서 이게 발생하냐고 연구하니까 뇌에서 발생한다 이게. 그래서 뇌의학을 한 사람 했어요 이 사람이. 예, 그래가지고 그 8가지의 재능은 자기가 임상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이게 임상을 하고 나타난 결과물이에요 이게. 그래서 지금 이 책 속에는 가드너의 그 적성검사표를 넣어놨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 공부하면서 혹시 이 적성 해보신 분 계세요? 가드너의 그 적성검사표 한번 다 해보세요. 다 해보시고 꼭 그대로 되는 건 아니에요. 그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지금 뭐 우리 사회에서도 우리 이 속에 이제 다 그런 걸 넣어놨습니다만 아이들의 진로를 위해서 뭐 이제 그 인터넷 사이트에 아이들 적성검사나 뭐 이런 거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사이트들을 전부 다 여기다 다 넣어놨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제 해서 하는데 이 사람이 8가지 재능 이후에 그 다음에 이제 연구의 주제로 발표한 게 뭐냐면은 영성지능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거를 이 사람은 9번째 지능 혹은 8과 2분의 1 지능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8과 2분의 1이라는 말은 왜 나왔냐면은 8가지 재능은 임상을 자기가 했기 때문에 이건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데 영성지능은 뇌의 어느 부분인지 임상을 할 수가 없다 이게. 그래서 계속 이건 연구해야 될 주제지만 반드시 해야 될 내용이다 해서 우리나라에서도 그거 다큐멘터리로 만든 것도 있어요. 9번째 지능이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그거를 이제 다큐멘터리로 만들면서 사회적으로 돈이나 이런 걸 가지면서도 보람있게 사는 사람들을 찾았어요. 그래서 하버드 대학까지 가가지고 그런 이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만나서 이런 이제 9번째 재능에 대한 연구들을 이제 한 그런 이제 다큐도 있고 그래요. 근데 어쨌든 이제 우리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반가운 이야기죠, 이게. 왜냐하면은 안 믿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영성과 하나님과의 만남과 이게 얼마나 실질적으로 중요한지를 단지 우리끼리 종교적으로만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자기 개발론적에서 설명할 수 있는 이런 근거들이 세상에 그렇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그거를 그러니까 영성지능, SQ라고 자기들이 이름을 붙여놨으니까 우리로서는 훨씬 사람들하고 대화하기가 수월해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에서 말하는 SQ는 보통 그런 사회적, 실존주의적 어떤 철학적인 그런 이제 지수예요. 종교적인 건 없어요, 거기서는. 종교적인 거는 안 넣었어요.
그런데 사실 SQ를 다루는데 종교를 빼놓고는 다룰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예,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만남에서 다 이루어지는 거지, 하나님 없이 내가 누군지 어떻게 합니까, 이거. 그리고 뭘 해야 되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을 이렇게 만나고 연구를 하면서, 아, 참 감사하다. 우리가 가진 신앙을 단지 신앙 차원이 아니라 안 믿는 사람들에게 SQ의 본질적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이건 스스로 깨달아서 하는 방법도 있고, 신이, 하나님이 알려주셔서 우리가 그걸 바탕으로 SQ를 정리할 수도 있고, 그렇게 정리된 사람들은 이러이러한 삶의 결과를 만들어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설명할 수 있는, 요즘에는 어쨌든 이런 이성 시대니까 그런 이성적인 가치들 속에서 설명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된다면은 아마 굉장히 중요한, 그리고 우리의 삶의 분석을 통해서, 아, 나는 이쪽이 부족하다. 그럼 이쪽을 키우기 위해서는 어떤 훈련들을 하는 게 필요한가? 가정생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가정이 뭔지, 이 SQ에 대해 철학적 사고 구조를 가지고 그 안에서 나라고 하는 사람의 역할은 무엇인지, 또 가정에서의 행복의 원리는 무엇인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SQ에 속한 거예요, 이게 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바르게 인식할 수 있는 이제 테두리만 딱 만들어주면은 이제 그런 부분들 속에서 이제 많은 변화들을 만들어낼 수 있고 접근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회도 그런 부분들을 필요로 한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뭡니까, 이제? 자, 우리가 G7을 공부하는 네 번째 이유는 뭐예요? 네 번째 이유는 안 믿는 사람들 다리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에게 다리 역할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어제 그 등록하신 그분도 만약에 그런 프로그램이 없다면 우리 교회를 올 사람이 아니죠. 예수를 안 믿던 사람이기 때문에. 어렸을 때 뭐 전도관에 좀 학생 때 다닌 사람인데 교회를 전혀 안 다니다가 자기 시어머니는 안식교회에 다니는데, 그런데 이제 자기가 그런 심리적인 아픔을 많이 겪다 보니까 주변에서도, 자기 언니는 또 크리스찬이에요. 그래서 교회도 좀 교회 가봐라 해가지고 나왔는데, 주변에 이제 여러 교회를 다 이제 다니다가 이제 가보고 우리 교회를 좀 왔어요. 우리 교회 왔는데 우리 교회에서 이런 이제 아픔 퀴즈 교실 이런 걸 하니까, 그래서 이제 자기가 이제 여기 오게 됐고 결국은 이제 등록을 하게 됐으니까, 그런 경우가 아니면은 굳이 우리 교회까지 올 이유가 없지요, 이게.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 그런 부분들을 다루고 나하고 상담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오게 돼서 이제 등록까지 하게 되고 신앙이 시작이 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어쨌든 안 믿는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런 프로그램들을 그 사람들이 접촉할 수 있는 상태가 되지면 이렇게 이제 다리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이런 훈련을 통해서 사회적 리더자로서 자기 가정이나 삶의 현장에서 좋은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고, 세상은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것이 바로 G7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 G7은 총 5가지 성품을 다루고 그 다음에 이제 현장을 다루는데, 이 현장이 지금 같이 다 믹사돼 가지고 믹싱돼서 같이 지금 움직여 가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어떻게 합니까? 이거를 다시 이제 바로 세우는 것이 지금 우리 G7이 가고자 하는 방향성이죠, 이게.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우리가 존귀함의 영역. 네. 이 감성지능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공부하고 다루다 보면은 성품이 굉장히 중요하게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제 그것이 이제 존귀함의 영역. 이 존귀하게 여긴다는 것. 나, 너, 우리. 그래서 나, 너, 우리.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런 영성지능을 개발하는데 중요한 질문은, 본질적 질문은 3개가 있어요. 정체성, 난 누구냐. 그 다음에 나의 사명은 뭐냐.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될 거냐. 요 3가지예요. 그 다음에 이제 감성재능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는 큰 타이틀이 나, 너, 우리야. 결국은 나를 이해하고 너를 이해하고 결국 우리가 같이 함께 공존하는, 이게 이제 감성재능의 기본 뼈대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이제 지적재능이라는 것은 그럼 무엇을 어떻게 해요? 무엇을 어떻게? 예. 이런 정체성을 가진 내가 현실 속에서 뭐를 할 거냐는 거예요. 뭐를.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하면 효과적일 거냐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내가 지금 부딪혀 있는 이 상황을 어떻게 하면은 더 발전시킬 수 있을 거냐. 예, 어떤 도구들을 사용하면은 이게 될 수 있을 거냐. 예, 이런 것들이에요, 이제.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우리가 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기암의 영역에서는 꼭 기억해야 될 것 두 가지 이야기 했었죠. 첫째, 뭡니까? 자, 종기암의 의미 12가지. 자, 다 기억하고 계시죠? 예, 계속 사용이 되는 거기 때문에, 예, 꼭, 예, 이렇게.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꼭 기억해야 될 게 또 하나 있었죠. 자기 치유 방법, 자기 자존감에 대한 그 14가지. 그래서 거기에서 제가 그 엊그저께 텔레비를 보면서 아침에 그 양반도 아픈 마음 치유 이 교수더라고요. 그 양반은 또. 그래가지고 이제 1시간 동안 그 양반 강의를 들으면서 거기서 이제 내가 좀 참고하고 좋은 거를 기억한 거는 심리 치료를 하는데 그분은 이제 그 자서전을 쓰게 하더라고요. 자서전. 우리는 이제 편지만 했는데 자서전. 그래서 자기가 5살 때 생각나는 것들을 쭉 적고, 뭐 6살 때 것도 적고, 7살 것도 적고, 그게 자기 어머니도 그렇고, 그게 치유하는데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된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하면서 그 시대 사람들을 만나는 거죠. 그 글 속에서. 만나서 그 속에서 뭐 내가 이러이러한 것 때문에 당신에게 서운했었다. 뭐 이런 것도 표현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14가지 중에서 편지 쓰기에다가 자서전 쓰기 를 이제 좀 첨부해서 나중에 이제 지도하거나 그렇게 활용하시면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자서전 쓰는 거를 군 무빙에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과거를 자기 인생을 정리하기 위해서 했는데 그분의 이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게 치유하는데도 우리가 이제 어렸을 때 거를 꺼내서 상처를 치유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자서전을 통해서도 충분히 다 편지를 써보게 하면은 그 편지를 통해서 자기 치유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거를 좀 더 확대시켜서 그렇게 이제 그런 부분들은 좀 체크하셔서 같이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더라고요. 자, 그래서 그러면 어린애들한테는 자서전보다는 일기 쓰기를 하는 그렇죠. 아이들한테는 이제 뭐 자서전 그러면 너무 좀 광범위하니까 뭐 네가 그렇게 몇 살 때부터 생각났던 것들을 한번 글로 이렇게 한번 써봐라. 그림으로 그려봐라 해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꼭 글이 아니더라도 그림으로 한번 그려봐라. 뭐 1학년 때 네 생각을 한번 그때 주변 상황, 가정 상황, 뭐 그림을 한번 그려보든지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하면은 이제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책에서는 모양의 다양성인데 이 모양의 다양성에서는 이제 우리가 5가지의 중요한 이야기들을 했었죠. 뭐 했습니까? 첫째는 서로 다름의 배경이 뭐냐?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다름의 중요성. 그래서 비교하지 마라. 예, 우리는 다 다르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다름이 바로 중요하다. 결국 가정에 우리가 이제 5월달이니까 가정의 문제를 제가 많이 지금 주일날마다 설교를 하고 있는데 결국 이제 이 다름을 얼마만큼 조화 있게 만들어 갈 수 있느냐. 이 다름을 서로 다투고 분쟁한다. 서로 이제 이런 것들은 결국은 다 다름 때문에 다투고 분쟁하는 거죠. 내 맘대로 움직여주면은 다툴 일이 없죠. 근데 나하고 생각이 다른 소리 하고 있고, 나하고 서로 다른 행동하고 있고, 나하고 안 맞는 가치를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쓴 글을 보니까 우리가 다른 점을 거기 12가지를 쭉 그 사람이 이야기를 해놨더라고요. 뭐 12가지를 쭉 해놨어. 어떤 사람은 속도가 빠르고, 어떤 사람은 뭐 느리고, 뭐 어떤 사람은 또 뭐예요, 사해바다와 같고, 어떤 사람은 시냇물과 같고. 그러니까 사해바다는 도통 말을 안 하는 사람이고, 들어가기만 하지 말을 안 해요. 시냇물형은 그냥 쉴 틈 없이 쏟아내는 사람이에요. 이 둘이 같이 만났을 때, 데이트할 때는 둘이 잘 맞아요. 말이 많은 사람은 말이 없으니까 좋아하고, 또 말이 없는 사람은 활발한 게 좋아하고. 근데 막상 같이 살면 이게 굉장히 힘든 구조예요, 이게. 네,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런 교인도 우리 옛날에 보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경우들. 처음에 결혼할 때 남자한테 왜 저 여자를 사랑합니까? 했더니 너무 굉장히 활동적이고, 그래서 참 좋다.
여자한테 물어보니까 왜 저 남자를 결혼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조용해. 이 남자는 말이 별로 없어. 그래서 참 조용하고 그래서 좋을 것 같아서 했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못 살겠다고 헤어진다고 그럴 때 왜 헤어지려고 그러냐 그랬더니 남자는 아내가 너무 세가지고 힘들어서 못 살겠다고 그러고 여자는 남자가 말이 없어가지고 답답해서 못 살겠다고 그러고 이제 이렇게 되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부분을 또 어떤 사람은 깔끔형, 어떤 사람은 너저분형. 그러니까 너저분형하고 깔끔형이 같이 만나면은 굉장히 이것도 골치 아프죠, 이게. 그러니까 결국 세상은 그렇다고 해서 깔끔형끼리 같이 만난다고 이게 좋은 거냐? 이것도 또 아니에요, 이게. 예. 깔끔과 깔끔이 만나면 이거 아주 더 골치 아픕니다, 이거.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얼마만큼 이제 조화를 만들어 나가느냐, 이제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다름이라고 하는 건 이제 우리가 처음에 공부할 때는 오히려 그 중요성을 잘 몰라요. 근데 뭔가 이렇게 운영하고 이제 활용을 해 나가고 하다 보면 아, 그게 진짜 중요한 원리구나라는 걸 우리가 이제 알게 됩니다, 이게. 그래서 그런 부분. 세 번째는 이제 뭐예요? 이제 장점. 각자가 장점이 있고, 그래서 장점을 찾아서 전문화하라. 그래서 요즘엔 강점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강점. 그러니까 강점은 자기가 잘할 수 있는 분야예요. 잘할 수 있는 분야. 자기가 아주 잘할 수 있는. 그래서 요즘은 이제 장점을 찾아서 강점으로 만들어라. 우리는 이제 우리 그 책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전문화 시켜라. 이제 그런 이야기 했죠. 그래서 전문화 시키기 위한 9가지 방법, 거기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실제로 이제 현장에서 이렇게 이제 상담하고 찾아서 진행하다 보면 전부 다 그게 사용하게 되는 이제 프로그램들이에요, 이게.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뭡니까, 이제? 주도적인 삶이에요. 그 주인의식, 주도적인 삶. 그래서 주도적으로 산다는 게 뭐냐? 주도적으로 산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주자, 스시, 최선. 그래서 주인의식을 갖는 거고, 그 다음에 자기의 역할을 아는 거예요. 자기 역할을. 어디 가든 자기 역할. 이게 이제 SQ입니다. 성품의 영역으로 가면, 재능의 영역으로 나가면 그렇게 다 분리를 이제 그 안으로 다 들어가게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할 역할이 뭐냐는 거예요. 내 사명이 뭐냐. 예? 그 오프라 윈프리라는 여자가 그 양반이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죠. 인생을 우리가 태어나서 살아가는데 그 사람도 지금은 좀 종교적으로 좀 삐딱하게 길을 갔지만은 그러나 어쨌든 그 사람이 이제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성공의 길을 걸으면서 항상 했던 이야기 중에 하나는 그런 이야기예요. 우리 인간이 세상에 오는데 그건 한 남성의 난자와 여성의 정자가 결합해서 오는 것이 다가 아니고 신으로부터 부여받은 그 사명을 가지고 우리는 온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소명의식이다. 각자가 신으로부터 부여받은 어떠한 사명을 이루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뭐 그게 너무 지나쳐가지고 지금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우리 인간이 세상에 올 때는 그냥 오는 게 아니잖아요. 뭔가 사명이에요. 근데 이게 본질적인 것도 있지만은 현실 속에서 내가 운전사냐 손님 승객이냐에 따라서 거기에 차이점들이 생기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자기 역할이 뭔지, 가정 속에서도 내 역할이 뭔지, 가족 구성원들이 자기 역할을 충분히 아는 기본 철학을 가지고 있다면 그 가정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문제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자기 역할, 장점 찾아서, 장점을 찾아서 주도적으로 자기의 삶을 만들어 갔을 때는 거기에서 이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유익들이 굉장히 많게 되죠, 이게. 자, 그래서 거기에 따르는 9가지 이야기 또 쭉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5번째는 뭐예요? 인간관계예요. 인간관계, 파트너십이에요. 그래서 결국 인간관계, 파트너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혼자서 살 수 있는 그런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내 영역이 있는 것처럼 다른 사람의 영역도 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존중히 여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인간관계 잘하는 방법. 자, 혹시 암송하고 있습니까? 내가 너무 무리한 질문을 한 것 같아요, 지금. 네, 그래서 인간관계 잘하는 방법. 인속윈신, 성다비단, 그 다음에 이칭, 최거. 이런 내용이에요. 그게 뭐냐면은 인속윈신은 인간을 잘 알아야 되고,
그다음에 내면을 충분히 이해해야 되고 내면이 건강해야 된다. 그다음에 위는 뭐예요? 윈윈 관계. 예. 그다음에 신은 신뢰 관계예요. 신뢰해 줄 수 있는. 그다음에 성답이단, 성공을 돕는. 상대방이 성공하도록 도와주는. 그다음에 다름을 인정하는 거고 비교하지 않는 거고 단점보다는 좋은 점, 장점을 찾아내는 거고 그다음에 이해력을 키우는 거예요. 상대방 이해력을 키우고 칭찬할 줄 알고 그다음에 책망을 하되 업무만 책망하고 인격은 모독하지 말 거. 그다음에 업무는 냉정하게 하라는 거. 업무는 세밀하게 냉정하게 판단하되 사람의 인격은 모독하지 마라. 이제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이제 우리가 이제 감성 지능을 다룰 때는 전부 그쪽으로 다 이제 흡수가 될 겁니다. 그래서 자기 감정을 이해하고 상대방 감정을 이해하고 이런 걸 만들어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5가지 성품을 결국 3가지 재능의 영역으로 다룰 때는 근데 나중에 이제 우리가 이제 우리 성경연구원에서는 성품 쪽에서 다루는데 세상과 대화를 나눌 때는 3가지 재능 쪽에서 다루는 것이 훨씬 더 접근성이 더 강할 것 같아요, 이게. 그래서 이제 그런 방향의 흡수가 그렇게 될 수가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3번째는 이제 재능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그 재능의 영역에서 거기에서 SQ, 그 다음에 IQ, 이제 EQ 다 기본적인 건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재능 그러면은 7개의 테두리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맨 가운데는 뭐 있습니까? 맨 가운데는 재능의 배경. 네.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 다음 단계에는 뭐가 있었어요? 재능의 구분. 그래서 SQ, 그 다음에 EQ, 그 다음에 IQ. 그 다음에 그 3번째 단계로 가면은 뭐가 있습니까? 이제 재능 개발의 이제 기본 영역이 있어요. 그것이 천지창조 프로젝트. 그래서 동기, 그 다음에 기획, 그 다음에 현장, 그 다음에 관리, 그 다음에 복구, 그 다음에 완성, 그 다음에 궁극적인 목표, 하나님께 영광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능 개발은 이제 그런 부분들이 다 이제 활용이 되고 응용이 돼야 될 부분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4번째는 이제 도구들입니다. 도구. 그래서 어떤 도구들이 필요하냐. 그래서 이제 교육이라든지 정보라든지 또 뭐 호기심과 질문, 합체, 뭐 그 다음에 목표 정하기. 목표를 정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기 정체성이 뭔지를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상상과 언어, 그 다음에 생각의 기능. 이런 것들이 이제 재능 개발의 도구들이에요, 이게. 그리고 이제 5번째로 가면은 사용 현장이 있습니다. 사용 현장. 사용 현장이 뭐예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 다음에 가정생활, 그 다음에 업무, 사회 업무예요. 그 다음에 이제 6번째는 이렇게 했을 때 나타나는 결과가 뭐냐? 그거는 바로, 이제 열매를 얻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7번째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현장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테두리를 우리가 잘 이해하고 기억하는 게 좋다. 자, 10분간 휴식하도록 하겠습니다.